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정말 생쇼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집이 있는 관악구 봉천동인가요? 거기 아파트 앞에 가서 밤새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됐고, 김문수 후보는 또 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만난다, 단일화 한다. 그렇지만 오늘부로 전부 다 손 떼라. 단일화 문제는 후보가 중심이 돼서 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 지도부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서로 간에 이제는 뭔가 이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후보의 당무선권까지도 지금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자, 우선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한 우리 전망을 한번 해보시죠. 두 사람 회동은 이제 김문수 후보 확정 이후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단일화 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단일화 회동인데, 이게 뭐 그 10일, 11일 그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후보 등록이고, 다음 주 12일 월요일부터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잘 안 되면 내일 만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으면은 요 10일, 11일 사이에 거기까지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네. 오늘이 그러니까 첫 번째이자 마지막 단일화 회동이 될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정도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단판으로 할지 여론조사로 할지,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등등 해가지고요. 이게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친윤들이 짜놓은 기획 그거로 보면은 김문수가 순순히 물러나 줘야 되는데, 순순히 물러날 김문수였다면 지난 며칠 동안 왜 이렇게 그 친윤들 입장에서 보면 목리를 부리면서 침대 축구를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뭐 한덕수가 지금 물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기본적으로 뭐 단일화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필요성에 서로 뭐 교감을 했다, 공감을 했다, 이 정도 말고 뭐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보통은 이제 1차 회동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실무 협상 같은 거를 위한 후속 회담이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실무 회담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단판을 짓지 않는 한 저는 뭐 해보나 마나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면 이 친윤들이 김문수 후보를 너무 얕잡아온 것 같아요. 네, 정말 김문수 후보가 사실 굉장히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죠. 선오련, 당시 선오련에는 이제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등등이 있었다고 하죠. 네. 네, 그리고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통닭구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심상정 이름을 불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결기가 있고 결심한 것에 있어서 굽히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콘클라베 방식으로 방에 모아놓고 흰 연기 피우면서 한덕수로 단일화를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끝까지 버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당에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뭡니까? 정국이를 개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또 하겠대요. 6차 전당대회를. 그러면 도대체가 이 전국이와 6차 전당대회로 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일까? 또 이제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당원 당규를 살펴봤습니다. 네, 당원 당규를 살펴보니까 재밌는 규정이 좀 있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원 74조에 있는 당무 우선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당원 74조는요, 전국위에서 개정을 발의하고 전당대회에서 개정을
승인하면 어. 없앨 수 있습니다. 아, 당무 우선권을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74조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라고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74조를 당무 우선권을 이 정국위와 전당대회를 통해 없앤다고 했을 때, 자,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74조의 2에 따라서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네. 13조에 가보면은 또 재밌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규정이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 규정의 13조 제5호, 당원 13조 제5호를 보면 전당대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74조를 폐지하고 6차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에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5차 전당대회 후보는 김문수인데 예. 6차 전당대회 후보는 한덕수로 지명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6차 전당대회 후보를 한덕수로 지명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김문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미 김문수는 당무 우선권이 아직 폐지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무 우선권에 기해서 오늘 ARS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나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는 ARS 조사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RS가 돌고 있죠. 자, 이제 당무 우선권을 또 행사를 할 겁니다. 이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열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죠. 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ARS 조사를 돌리듯이 만약에 쌍권 지도부에서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그래서 6차 전당대회를 열어서 6차 전당대회 후보로 한덕수를 지명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이 전당대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것, 절차상의 위반을 이유로 네.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과거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때 우리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봤죠. 주호영 비대위가 그래서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근데요. 지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아까 그 84조 당원 72조 사항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이미 선출을 했잖아요. 네. 김문수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한 거 아닙니까? 땅땅땅 했죠. 네, 땅땅땅 했는데 그거를 파기하고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74조 2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갖고 아하. 저희 74조 2에서 얘기하는 상당한 사유도 정상적인 무슨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 선출이 어려울 때라든가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쩐지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홍준표가 뭐 요새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김문수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지금 저 74조 있잖아요. 네. 예. 저 74조 후보자의 지위에 당무 우선권. 예. 이거를 자기가 2017년 10월인가 당대표 시절에 저거를 자기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저거를. 근데 저게 뭐까지 가능하냐면 비대위 해체까지 가능하다. 아. 이게 홍준표의 유권 해석이에요. 비대 해체까지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 김문수가 그 홍준표가 이제 비대위 해체까지 가능하다. 당무 우선권에 입각해갖고 그걸 채널A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얘기를 했고 그 기사화가 됐어요. 네. 김문수가 그걸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맞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 해석을 가지고 개싸움이 되는 겁니다. 법률 해석을 가지고. 지금 예.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김문수를 내리고 문수 내리고 덕수 올려 하려면은 그때 문수가 할 수 있는 게 비대 해체. 비대위를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대위는 그 해체 무효다.
그 개판 나는 거죠. 지금 이야기했던 도구 파이팅이 진짜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곤란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앙선관입니다. 네. 왜냐하면 10일, 11일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5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문수와 최악의 경우 6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덕수가 동시에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기호 2번 2명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누굴 등록을 받아주고 누굴 안 받아줄지를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중앙선관위의 또 그 유권 해석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될 그러면 또 것이다. 도장 들고 나는 거에 또 당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접수하려면.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장 들고 나르샤는 뭐냐면 정당의 후보잖아요. 정당의 후보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서 그 이 사람이 우리 당 후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인증서, 인증서 있죠. 공인 뭐 그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 대표가 거기다 직인을 찍어야 돼요. 당 인감을. 그러면 저기 쌍권 지금 권영세가 당 대표격 아닙니까? 문수는 안 찍어주고 덕수만 찍어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재원 이야기로는 그걸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 맞아요. 후보 그거를 지금 아직 안 줬다는 거죠. 아직까지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준 이유를 보면 결국은 그거가 만약에 있으면 등록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아직 주진 않았다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가서 뒤집어지면 이게 또 나중에 도장 들고 어디 튀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덕수만 찍어주고 문수는 안 찍어주고 도망갈 수 있죠. 도망갈 수도 있다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참. 최악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한덕수 후보만 중앙선관위에서 기호 2번 후보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 전당대회 결의는 무효라고 가처분 신청을 김문수 후보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그 가처분을 인용해 줘 버려요. 네네. 그럼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원의 가처분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만약에 그 오늘 이제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그게 불가능해졌지만 네. 만약에 민주당이 5월 10일, 11일 이후에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때 민주당은 후보를 새로 세울 수 있냐? 못 세운다고 했죠. 네네. 네, 바로 그 상황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호 1번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후보 한 명 나오거든요. 그렇게 선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속보를 지금- 아까 보니까 예. 국민의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예. 전국위원회가 전당대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예. 했다고 그래요. 역시 네. 우리가 역시. 방금 네.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네.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지금 당무선권을 발동을 해서 지금 당의 지금 후보가 네네.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하고 이걸 두 개를 열지 마라. 네. 가처분 신청했다는데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애초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바로 74조와 74조의 2와 13조를 이용한 후보 교체 시나리오가 무산되는 거죠. 야, 이걸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오늘 김문수는 예, 단일할 생각이 떴어요.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가처분 신청 낸 걸로 지금 속보가 네, 지금 확인이 보시면 됐습니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요, 그냥 자기는 저기 등록하겠다. 네, 그런 국민의힘 얘기죠. 후보로 자기가 등록하겠다. 이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6시에 그 한덕수와의 회동은 하도 압박하니까 네. 그냥 만나기는 만나는데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마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에게 자진해서 예의 있게 이제 그만두시도록 그걸 요청하겠다는 게 네. 있어요. 김문수 측 캠프 측 이야기에 따르면 오늘 만남이 단일화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저 덕수님 이제 그냥 조용히 내려가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이 상고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승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수나 덕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오늘 문수 덕수 뭐 거의 비슷해요. 예, 동아일보가 뭐 리서치 해갖고 4일하고 5일 한 거 보니까요. 불과 뭐 이재명하고 같이 붙였을 때의 경쟁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한 2% 정도 높은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 데는 저- 또 문수가 또 앞서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그 원래 단일화라는 게 덧셈 정치 아닙니까? 그 1+1이면 뭐 2까지는 안 돼도 한 1.5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 플러스 덕수 더하기 문수는 1이에요, 그냥. 그 1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여론조사 보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퍼센트는 그대로 있고요. 네.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좀 높게 나오는 거는 그 이준석 거를 가져오는 그건 가져와요. 예. 딴 데서 가져오는 게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준석 거를 가져오는 그냥 거예요. 같은 밥끼리 그냥 거기서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딱 보면 이재명은 그대로 49잖아요. 네네. 갤럽에. 음. 근데 김문수 33, 한덕수 36인데 딱 그대로 그 밑에. 숫자가 딱 이준석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수차례 드렸잖아요. 누가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오늘 아침에 조간들의 신문들에 보면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정우상 그 논설위원 칼럼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군과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계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소상공인들, 군인들, 지금 국제적 신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윤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만 의물게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당의 후보한테 누가 국민들이 중도층들이 표를 주겠냐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계엄을 막은 정당이어만 이번 선거에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대로 여론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어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이 한 거고 오늘 이제 발표된 동아일보가 리서치 이거 한 거 보면 똑같아요. 3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이 49.7 김문수랑 할 때는 또 한덕수랑 할 때는 49.8이니까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김문수는 29.1이고 한덕수는 30.8이니까 1.7 높은데 그게 딱 이준석 거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가 원만하고 그 상호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된다 할지라도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건데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개싸움 가지고 뭐 하면은 이걸로 사실 선거 정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선거의 좀 기본을 알면 이 단일화라는 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지지층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단일화예요. 자기 집안들끼리 지금 엄마 아빠끼리 단일화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선거를 가진 의미는 이재명이 지금 대법원에서 저렇게 유죄가 사실 되는 것도 국민들이 개의치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방 찍으려고 돌아봤더니 야 너네는 더 하잖아 지금. 계엄해놔놓고 사과도 안 하고 지금 서로 지금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하는 총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둘이 나와갖고 개싸움하듯이 싸움하고 있고 뭐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야 안 되겠다 이 정권 교체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흠이 있더라도 다 지금 그쪽으로 가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변호사 일하다가 그 사기 분양 관련된 사건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단지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냥 5호선 역 2개 사이에 있는 아파트. 5호선 6개서 더블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5호선역 A역과 B역 사이를 어디에 가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5호선인 거지. 그 안에 환승역도 없어요. 그냥 두 개가 그냥 5호선역 2개 사이에. 그래서 사실 두 역 모두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분양하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한 거죠. 네. 지금 우리의 단일화가 바로 이 더블 역세권 단일화입니다. 네. 5호선은 하나잖아요, 그냥. 그래 참 이게 참 글쎄 이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저희의 어떤 역량의 한계로 인해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저희가 항상 예측했던 그 결과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혐오감만 느낍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5차 전당대 하는데 6차 전당대도 해서 6차 전당대 후보는 한덕수로 뽑고 5차는 저 김문수고 그래서 서로 지금 사진 똑같은 데 찍고 그거 이제 다 들이밀면 선관위 그럼 누구예요? 그러면 도장 들고 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보십시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 동아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그 쌍수 단일화 중도층은 반대가 더 많아요. 네. 중도층이 쌍수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더 많다는 건 게임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51년생이나 49년생이나 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그렇죠.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참 두 분이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이야기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진짜 이재명하고 세력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참 황당한 게요. 어제 관훈 클럽에 나와서 한덕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입법 독재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뭐 어떤 후보 이거를 이야기해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 지금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어떤 후보래요. 아니 세상에 그 이재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러니까요. 그걸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한덕수 후보는 넥타이색부터가 뭔가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 티파니 블루색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세밀의 민주당 색이랑 똑같은데 계속 그 넥타이색을 메고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보면은 결국에는 과거 민주당에 구민주당에 있었던 인사들이 주변에 쫙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놓고 봤을 때 한덕수 후보가 과연 보수 후보는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우리 당 당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명하게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한덕수 후보는 무엇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인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덕수 후보 공약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오늘 뭐 발표 좀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오늘 몇 개 나온 것 빼고는 네. 그동안 공약도 들어본 게 없어요. 무슨 대선에 나오겠다는 후보가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 비트코인 투자한다 뭐 이런 이상하지만 네. 그래도 공약이라고 논란이 될 것들을 내놓고 뭐 그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5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다 확대하겠다. 저는 그 공약을 얘기하실 때 이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다시 돌아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 이제 법무법인들도 다 작은 사업장들이라 네. 왜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전면 적용하겠다 이게 작은 사업장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뭘 하겠다는 건 있어요. 근데 난 진짜 한덕수 후보는 공약도 안 보여. 그렇다고 이재명에 대한 선명성도 안 보여. 넥타이는 티파니 블루색을 죽어라 매고 빨간색 넥타이는 매지도 않아.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홍길동 같아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 네. 똑같이 이재명을 이재명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하고 싸웁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한덕수 후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오래전부터 꿍심이 있었어요. 네. 내가 대권욕 이른바 그 꿍심이라고 하면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한 거 알 수는 없으나 이게 복귀를 해보니까요 이미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네. 트럼프하고 28분 전화했을 때부터 네. 28분 전화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중앙일보 조간에 트럼프가 저 한덕수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이 대선 나가냐. 네. 이거는요 고대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죠. 예. 맞아요. 그 국가 기밀인데 그걸 누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그 언론에 줍니까? 네. 이미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된 거라고 봐요. 용산에서 만들었다더라고요. 예, 용산에서 만들고 그걸 또 쓴 기자가 용산 출입 기자였던 걸로 제가 네네. 기억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거 작품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런 것도 작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참 그런데 그때부터 대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미 재무부 장관 빈센트가 그 2+2 최상목 안덕근 와서 그 협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선거 때문에라도 더 빨리 하려고 그런다. 그걸 가지고 선거 미천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이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이쪽에서는 거부를 했지만요. 최소한 항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진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한덕수에게 트럼프와의 통화, 그다음에 관세 협상, 그다음에 심지어 이완규와 함상훈
그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거 이것도 저는 대권 보석이었다. 네. 왜냐하면 나 이렇게 강단 있는 남자예요. 예? 물덕수가 아니에요. 네. 나 이렇게 강단 있는 남자예요. 그 일설에 의하면은 그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와 그 함상원이 그게 오롯이 한덕수가 인선한 건지 물밑에서 뭐 배우 누군가가 인선한 거는 그냥 한덕수가 발표만 한 것인지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덕수는 그렇게 해왔던 거고 여기저기 지방 다니면서 뭐 대권 행보 비슷한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정말 그게 꿍심을 먹은 지가 꽤 그 트럼프하고 그 28분 전했을 때부터라면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뭐 양심에 털났다 뭐 한다는데 양심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니 그러면 친윤들이 진작부터 경선 열차에 태우면 될까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요. 태워서 예.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나 토론하기 싫고 나 이게 분위기 쫙 이게 좀 업돼서 나 돈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네. 지금 돈 한 푼 안 썼잖아요. 네. 지금 뭐 저 본인 사무실 얻은 거 이외에 지금 정말 이 김문수는 지금 없는 돈에 아파트 그 하나 있는 돈에 지금 돈 3억 이상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저는 그래서 도대체 윤심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지금 신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윤심 후보는 한덕수인 것 같은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한덕수를 거의 노골적으로 단일화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 쌍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오던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진격의 네, 진경의 변호사들이라고요. 변호사. 근데 쌍권을 업무방해 강요로 고발했어요. 네. 그 친구들은 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떨결에. 그래서 야 여기 네. 아닌가 봐. 그래서 되게 저는 굉장히 지금 놀랄 노자가 윤어게인을 하시는 분들이 한덕수를 고발하는데 윤심은 한덕수한테 있다 그러는데 그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 같은 데를 보다 보니까 우리 또 그 대통령과도 요즘도 통화한다는 우리 장해찬 씨는 또 뭐 대통령과도 통화하는데 뭐 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리플들은 또 아니다. 대통령이 그러실 리가 없다 하면서 김문수를 해야 된다 하는데 야,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뭐냐 이거는 하는 생각이 네. 그래서 윤심도 두 개가 있는 건가? 뭐 하여튼 좀 윤심과 김심이 따로 있겠죠. 아, 건심. 건심과 윤심이 따로 건심과 있어서 윤심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지금 참 오늘 아마 결과 글쎄요 뭐 좀 기대를 저희들은 별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점점 아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가 아주 중요한 폭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